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결국은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주 금요일에 장마감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또다시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고려아연 소식, 오늘도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눴던 대로 빠르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 쩐의 전쟁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영풍연합 측이 공개 매수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이 또 벌써 두 번째죠. 예, 지금 MBK 영풍연합군 그리고 최윤범 씨 이른바 최 씨 내가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은 한쪽이 지면 완전히 파탄을 나는 그런 물러설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M 엔터테인먼트 지금 카카오와 하이브가 당시에도 공개 매수 전쟁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카카오가 가격을 올리니까 하이브가 그냥 포기해버렸죠. 그것은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수만 회장이 SM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이렇게 했고 시장에 내놓은 거고, 하이브 입장에서도 하이브가 SM을 먹으면 좋지만은 안 먹는다 해서 하이브가 망하는 거 아니었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더 좋은 조건을 가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지금은요, 고려아연을 만약에 이번에 영풍 MBK 측에서 갖지 못한다고 그러면 단순히 MBK의 명예 문제가 아니라 영풍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고려아연이 영풍 거였잖아요. 주주, 그러니까 구성을 보면요. 예, 주주 구성. 그런데 MBK까지 동원하고도 최대 주주가 최신혜로 바뀌면 완전히 영풍 고려아연 그룹의 주도권이 최신혜로 넘어가고 영풍과 MBK는 쪽박을 차게 됩니다. 반면에 만약에 최윤범, 최신혜가 지면 최신혜는 주식도 지금 최대 주주가 아닌 상황인데 그동안에 3대째 할아버지 최기호 회장부터 해왔던 그 회사를 내놓고 경영권을 내놓고 완전히 물러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고사성으로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라죠. 배는 한 척밖에 없는데 여러 명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 배에 올라타지 못하면 물에 빠져 죽는 그야말로 치킨 게임 양상이거든요. 치킨 게임이라는 게 닭 잡기 운동이 아니에요. 기차가 달려오는데 기차 앞에서 마지막까지 그 살아남는 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담대한 용기로 다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기차 앞에서 버티다가 1초 전에 살짝 비키는 사람이 이기는 게 치킨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치킨이 보통 겁쟁이라는 이제 뜻을 담고 있으니까 겁쟁이가 누가 물러나느냐. 그렇죠. 누가 먼저 물러나느냐. 그런데 먼저 물러나지 않고 있으면 둘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치킨 게임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개 매수가가 둘 다 83만 원으로 고려아연의 경우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디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맞는 것이냐, 유리한 것이냐 굉장히 헷갈릴 텐데요. 박사님, 이거 같은데 또 공개 매수 조건이 다르잖아요. 이거 비교를 좀 해주시죠. 예. 자, 지금 고려아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행복하실 거예요. 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네. 그런 상황일 겁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요. 50만 원에 채 못 미치던 또 그 부근에서 빌빌거리던 주가가 자, 지금 공개 매수로 팔면 83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MBK와 영풍이 지난 금요일 날 장마감 1시간 전에 가격을 전격적으로 올렸는데 이번에는 최윤범 씨가 먼저 제안한 83만 원과 똑같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격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MBK의 공개 매수를 들어가느냐, 최윤범 씨 내에 최신의 공개 매수에 들어가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는 암수가 몇 개 있습니다. 자, 최윤범 씨 측의 주식을 사면 MBK 쪽보다도 훨씬 더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배당 소득 합산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세율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최고 세율이 49.5%까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도 현재 상태로는 MBK와 영풍이 유리하고 최윤범 씨는 불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박사님 근데 똑같은 공개 매수인데 왜 세금은 다를까요? 똑같은 공개 매수가 아니죠. 자, 지금 MBK가 하는 공개 매수는 영풍이 MBK를 끌어들여 가지고 외부 자금이 들어와서 공개 매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회사의 부채는 늘어날 수는 있어도 회사의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부담만 하면 되는 겁니다. 회사가 덩치가 크는데 사실상 유상증자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최신혜가 하는 공개 매수는 그 자금이 어디서 오느냐? 자사주를 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사주를 사서 이것을 전액 소각하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사주를 그냥 사는 것까지가 아니라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것은 배당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면에서는 이제 최윤범 씨 측의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불리한 상황이고 그러면 공개 매수가를 혹시 더 올리는 카드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최윤범 씨 쪽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윤범 씨네가 지배하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진들이 오늘부터 이제 이사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왜냐하면 고려아연을 사겠다고 MBK가 지난 주말에 가격도 올렸고 날짜도 유리해졌고 세금도 유리해졌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황만 놓고 보면 14일 날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으면 MBK가 그 공개 매수에 압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현재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날짜를 더 당길 수는 없는 거예요. 뒤로 넣을 수도 있어도. 그러니까 고려아연 그를 MBK가 14일인데 14일 앞으로는 당길 수 없으니까 유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 거 이것은 금액을 83만 원에서 더 올려버리는 겁니다. 더 올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소액주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1, 2만 원 정도 올려가지고는 현재 나와 있는 조건에서는 MBK 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MBK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최윤범 씨 측에서는 이 인수 가격을 훨씬 더 높여야 되는데 함부로 또 무제한으로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고 굉장히 지금 최윤범 씨 측이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더 올리려면 이사진의 동의가 필요한데 뭐 이사진 구성 보면 벌써부터 좀 이렇게 배팅하는 게 맞냐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이사가 13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최윤범 현재 CEO 측이 이른바 백기사에서 동맹군으로 한국화약,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분들의 유상증자를 받고 그분 추천으로 세 사람의 지금 백기사 이사를 두고 있어요. 자, 이번에 이사진 명단 한번 다시 좀 올려주시죠. 고려아연의 이사진이 있는데요. 그중에 기타 비상무 이사라고 나오는 그중에 최내현, 즉 캠코 대표인데 캠코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한 회사예요. 그다음에 김우주 이사는 현대차 본부장인데 현대차가 출자하면서 이사를 하나 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3명 이사 중에서 김우주라는 분, 현대차 본부장은 그냥 우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 참석을 안 했어요. 이사회에 참석 안 했어요. 반대한다는 뜻이겠죠, 결국? 뭐 결국 힘을 안 실어주는 거죠. 배임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였는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관심을 끌었던 게 바로 한국화약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화약에서 그 김동관 부회장까지 만나서 최윤범 회장이 어떤 백기사가 나온다 했는데 아무 조처가 없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일단 최윤범 회장으로서는 조금 힘이 빠져 있는데 그러나 최윤범 회장도 뭐 미국 예일대학 출신의 변호사고 3대를 경영한 분이기 때문에 또 제역전의 카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나 걱정되는 것은요. 양측 다
지금 금융기관 돈을 끌어다가 자기 돈도 아니고 끌어다가 지금 회사의 부채 비율만 높이는 거거든요. 몇몇 주주들은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치킨 게임이 잘못 확대가 되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완전히 빈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도 자 지금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죠. 지금 이 주가가 공개 매수가 끝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 현재 지금 5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이다. 그다음에 최 회장이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을 추가 인상하면 재무구조 위험이 커진다. 이러면 신용도가 급락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 집안 싸움에 대한민국의 건전한 기업, 지금 고려아연 영풍이 한국 재계순위 28위예요. 상당히 높네요. 회사가 완전히 공중분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대목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네, 고려아연에 투자를 추가로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 이 경영권 다툼이 끝나면요 곧바로 급전직하 주가가 할 수 있다는 점은 주지하시고 또 나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아이템으로 자동차 업계 소식 준비했는데요. 이번 주 또 한 번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시선이 테슬라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예고했던 로보택시, 그러니까 무인 택시를 드디어 공개할 예정인데요. 로보택시 전면전 소식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사실 이미 여러 차례 연기가 된 바 있어서 이번에는 나오는 건지 반신반의한 분들 아직 있으신데 우선 아직까지 연기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자율차, 로보택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자율차를 많이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테슬라도 자율차를 로보택시라는 이름으로 내놓는데 도대체 자율차하고 로보택시는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런 혼선이 투자자들 사이에 또 제기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테슬라가 10일 날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 대목 우리 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택시 만드는 거 아닙니다.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자율차입니다. 근데 자율차 등급이 6단계가 있어요. 5단계 등급인 그 레벨 4, 제로부터 시작하니까 레벨 4가 5단계 등급이에요. 레벨 4 이상부터는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 4부터 로보택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레벨 4나 5도 자율차예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자율차. 그중에서도 레벨 4나 레벨 5는 사람이 안 탄다, 무인차다는 이름에서 로보트가 운전한다, 로보택시다. 이렇게 구분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로보택시가 나오는데 왜 주가가 오르느냐. 그동안의 자율차는 뒤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람이 없는 최초의 차가 나온다. 이것이 지금 테슬라의 머스크의 다는 장담인데 과연 그럴까? 그래서 10일 날 3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정말로 로보택시냐? 자율주행 기술 등급이 넘버 4, 그러니까 5등급 위로 올라가느냐? 그다음에 언제 상용화되느냐? 그다음에 자동차 프로타입도 중요한데요. 이게 기존의 내연차에다가 전기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완전히 전기차용으로 나왔느냐? 그렇다면 주가 대폭등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3가지 기대를 못 미친다 이러면 주가 폭락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운명의 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예정대로 10일에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박사님 짚어주신 3가지 관전 포인트. 이게 잘 가면 주가가 더 가겠지만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그날 이벤트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